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말할수록 격을 높이는 대화 기술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화를 품위 있게 한다는 거는 결코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말을 진짜 격조 있게 하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일까요, 여러분? 물론 아주 일부분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90% 이상은 관심이고 작은 노력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관심과 노력을 이제 한번 확 몰려가지고 막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했다가 그만두면 또 어느 상인가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꾸준히 노력하는 거,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언어 습관의 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특히 대화에 있어서 품격을 높이려면 나는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야 될까, 그걸 이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세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임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긍정적인 느낌이 되게 하려면 나는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까? 무엇보다도 이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문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기 영업팀의 박대리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대화법은 이미 처음부터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어떤 그 품격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내가 품격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상대한테는. 상대가 불쾌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자기랑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말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격이 떨어진다라고 느낍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긍정문을 쓰세요. 뭐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부정문을 쓸 때가 많잖아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애들 막 깨우면서 지금 안 일어나면 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랑 지금 일어나면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랑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한 엄마는 부정적인 엄마, 한 엄마는 긍정적인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긍정성에서 대단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제 신경 쓰시고요. 두 번째는 여유 있는 분위기 연출이에요. 상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이제 바로 뒤미쳐서 저 사람이 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들어가면 그 상대는 내 말이 지루했나? 참아주기 힘들었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말을 끝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상대방이 한 이야기,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리액션, 그 다음에 한 템포 쉬어주는 거, 바로 대화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진행을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 있는 분한테 그거 이제 어떠셨어요? 라고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저는 이랬어요 라고 의견을 얘기하자마자 그 얘기에 대한 아무 코멘트, 리액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행자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듣고 있다가. 얼마나 무례하게 느껴져요. 자기가 얘기했는데 자기에 대한, 진행자가 자기 얘기에 대한 아무런 어떤 코멘트가 없다. 이거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진행을 막 하는 거죠. 내가 할 말이 많아도 이제 말한 사람, 나보다 먼저 얘기해서 내가 들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리액션, 쉬는 템포가 여유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정의로운 분위기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품격에 가장 직결되죠? 정의로운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과할 때는 즉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 놓고도 빨리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신뢰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거래처 사장하고도 평소에 참 잘 지내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뭔가 저한테 이제 작업물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안 보내주면 내가 해도 되는 거니까. 결국 기다리다 그냥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흥미진진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연락해서 그때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라고 언제 얘기할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콘텐츠로 이제 실험해보면 되게 좋겠다, 뭐 이래서. 근데
그분 입장에서 제가 지금 예상컨대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차일피일 이제 그 미안하다고 얘기할 어떤 그런 상황을 자꾸 이제 무한하니까 이제 미루게 되니까 점점 미뤄진 게죠. 그럼 미루면 미룰수록 더 못하게 됩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 왔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나이가 어린 후배한테도 또는 뭐 굉장히 친한 사람한테도 뭔가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즉시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자마자 즉시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는 태도만 있어도요, 내 품격은 이제 평균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분위기에 이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매너 있는 분위기예요. 요즘 한참 이제 매너에 대한 강의 많이 하거든요. 요즘 기업의 트렌드입니다. 매너 교육, 신입사원부터 임원들까지 전부 매너 교육해요. 뭐 매너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눈 보고 얘기. 근데 잘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쑥스럽거든요. 특히 이제 막 처음 만난 사람들, 처음 만난 어떤 그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리 비즈니스 관계지만 이렇게 눈을 정면으로 딱 쳐다보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기가 막 굉장히 어색하다. 남자분이 또는 이제 여자분이 이제 남자 불편해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색하다고 해서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면, 아니면 허공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 비즈니스 매너 아니죠. 상대방의 이제 눈을 바라보기가 영 어색하면요, 여기 미간 있잖아요. 미간 쳐다보셔도 돼요. 그래도 좀 이제 덜 어색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매너를 지키는 방법이 되겠죠. 또 매너 있는 분위기 뭐예요? 남과 친해지고 싶어서 비밀을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비밀이 이제 부정적인 어떤 뒷담화 같은 내용,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와 이제 내가 비밀을 공유하면 친밀한 관계가 급속도로 될 거라는 거.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이죠. 아직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 친하지도 않은 갓 부임해온 직장 상사한테 내가 이제 잘 보이고 이 사람과 빨리 친해지려고 막 다른 이제 이 사람은 아직 회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뒷담화를 섞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빨리 친해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할까? 그렇지 않거든요. 부작용이 더 큽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매너 있는 분위기 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초면인 상대를 부를 때는요, 성별이나 뭐 나이랑 관계없는 호칭을 쓰셔야 돼요. 대표적인 어떤 거예요? 아가씨, 아줌마, 아저씨, 뭐 저기요,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성별 나이랑 무관한 호칭이 제일 좋습니다. 이건 그냥 봐서는 나이도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뭐 아무나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면 굉장히 그렇게 불러서 시작한 대화가 굉장히 호감 어리게 이렇게 진행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선생님, 식당에 가서는 일단 무조건 사장님, 직원으로 보여도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여행 가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운전해 주시는 분한테도 무조건 사장님. 그 다음에 왜 이제 이렇게 길에서 왜 야쿠르트, 이제 그야말로 야쿠르트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막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딸은 그분한테 가서도 사장님, 야쿠르트 이런 거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사장님인 거예요. 왜? 그분에 대한 이제 모르는 분이지만 내가 이제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갖춘다, 어떤 이런 이제 태도가 딱 돼 있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분위기가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걸 상대가 느끼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매너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한 분위기예요. 타인의 의견에는요, 무조건 동의하지 않고 신중하게 동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상사의 의견에 단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른데도 이제 막 섣불리 동조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압류, 고개 막 끄덕거리면서 무조건. 옳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줏대없어 보이고요. 아부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아무리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듣고, 내가 정말 동의할 만한 내용이면 동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라는 것도 필요해요. 제대로 된 상사라면요, 자기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직원 결국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스마트한 분위기를 연출할까요? 단문으로 말하세요. 횡설수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욕심내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단문, 긴 문장보다는 짧게 끊어서 얘기하는 거 중요하고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세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물어보고 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직장에서 무조건 이제 메모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말할 때 그냥 듣는 직원하고 메모하면서 듣는 직원은 신뢰 수준이 달라지죠. 직장 상사도 지시할 때조차도 자기가 메모해 놨다가 그걸 보면서 후배한테 뭐 피드백을 하거나 그다음에 뭔가 지시를 하면 훨씬 더 신뢰감 넘치는 이미지가 되고, 그리고 정말 직장 상사의 어떤 리더십이 좀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말하기가 됩니다. 이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